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실수하는 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투자 패턴 넘버 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는 잘 매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겹고 시간을 요하는 게임이라는 건 아니니까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때 사요. 근데 절제면 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여러 종목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재작년부터 주가가 올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많이 올랐죠. 근데 꼭지점 치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꼭지점 이런 순간에 항상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근데 토막. 다행히 최근 실적 2022년도 1분기 실적 좋아요. 다행히. 근데 항상 이제 제가 몇 중분 말하고 싶은데 이 카카오도 이 꼭 시점에서 떨어지면 이 수급 들어온 건 항상 개인이에요. 수급을 보고 사라는 건 아닌데 참조 대상이 하거든요. 이때 살 때 기관 예인은 안 사고 매수를 안 하고 개인만 사는 상황에 나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잘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미국 정부처럼 애플이나 뭐, 뭐, 뭐 넷플릭스나 테슬라 이런 종목처럼 ROE 높은 건 아니거든요. 구글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ROE가 30이 넘어요. 작년 ROE가 17 정도 됐어요. ROE가. 물론 자회사 상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저평가 받았던 걸 어느 정도 제대로 이제 받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번 시간에 말하고 싶은 이 고점에서 떨어질 때 항상 개인 수급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사고 싶을 때 참조를 할 게 있어요. 참조를 꼭 해야 될 거. 물론 이 회사가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좋아하는 그런 건 예측은 못 하잖아요. 아무튼 좋아하는 건 맞아요. 앞으로 좋을 건 맞아요. 근데 이때 최소한 ROE 현재 돌고 있는 ROE는 확인하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걸 도박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왜냐면 일치하는 투자가 주식 투자 기본이어야지 복리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작년 ROE 17이었거든요. 물론 ROE라는 것은 1년치니까 사는 시점에 ROE 몇인 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과거 시점부터 좋다해도 너무 뭐 ROE 5 나왔다가 갑자기 막 몇십 30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기 실적을 확인할 거아요 최근 5분기 실적. 최근 과거 5분기 실적 확인하셔야죠. 당연히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건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고 이 주가는 투자자 문제잖아요. 회사가 무관한 투자자 문제. ROE 17 정도 나오고 그때 정확히 몰라도 ROE 20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설령 ROE 20이라고 쳐요. 그럼 보통 ROE 20일 경우 PBR을 최소한 어느 정도 사는 게 좋을까요? 2 이하 하면 좋겠죠. 최소 3? 좋다고. 근데 작년에 이때 카카오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PBR이 7.5였어요. 7.5. 지금 PBR이 얼마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3.6이에요. 지금도 싸진 않아요. 이전 올라가기 전 PBR이 1점대에서 1점대. 그러니까 최고점 7.5까지 올랐다는 거죠. ROE 20이 안 된 종목을 7.5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현명할까요?
근데 많은 종목에서 이때는 오히려 안 사고 오히려 최고점 찍은 다음에 떨어질 때부터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되게 오래전에 그런 실수했고요. 예전에 2022년도인가? 아니 2022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인가 실수를 했어요. 금호석으로. 그때 이제 돈을 많이 잃고 깨우쳤죠. 보면 뭘 봐야 되냐면은 최근, 그러니까 차트 본 이유는 저는 가격순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최근 주차트하고 월차트를 꼭 보셔야 돼요. 주차트를 보면 최근 2년 한 5개월, 6개월 이상을 볼 수가 있고요. 월차트를 이제 무한적으로 볼 수 있죠. 한 10년치도 볼 수 있고 종목마다 다 다른데, 그걸 보시면 이전 가격, 최소한 1, 2년 전 가격 대비해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기업가치 상승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PBR은 누적 개념이에요. PBR은 그래서 PBR 1.0이에요. 근데 하루 20 종목이 1년 벌었어요. 그럼 배당 안 한다 치면 PBR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루 20이어도 PBR 7일 때 산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PBR 3.5에 사더라도, 지금 사더라도 하루 20이 넘는 거예요. 하루 20짜리는 PBR이 20 넘는 거군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우선 하루 20짜리면 최상급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2.0 위에 산다는 거, 2.0에서 3.0 사이에 산다는 건 되게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싼 가격이 아니에요. 물론 비쌀 땐 7.5까지 올라갔지만 여기는 1점대였다니까, 이게 아래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 최고점에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살 때, 여기도 마찬가지. 살 때 ROE도 확인하시고, PBR도 확인하시고, PER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셔야 돼요. 물론 이 ROE, PER 관계는 계속 많은 정보를 보실 텐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면 비싸다. 이 정도면 그래 살만한데, 이걸 아실 텐데, 바로 20짜리를 PBR 실행하는 게 말도 안 돼요. 최소한 이 아래나 뭐 이 사이, 이것도 싸진 게 싼 거 아니에요. 이 아래 사셔야 돼 원래. 물론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한 종목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이. 하지만 PBR 7점은 정말 비싼 가격이니까 지금도 3.6이거든요. 싸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종목을 계속 많이 볼 텐데, 지금 잠시 몇 종목을 훑은다면 사례를 드려야 되니까, 두 번째 매독수가 있어요. 매독수 2018년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기서 원래 10,000원부터 올라온 종목이에요. 1만원에서 되게 오래는. 그럼 2018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비싸니까 떨어졌겠죠. 근데 실적도 안 좋았고 이제 회사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 다음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때 뭘 보라고요? 최소한 이건 보자 이거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이건 보자. ROE가 몇이었죠? 30. 잘 보내셔죠. 근데 예전에 이게 40이 넘었었거든요. 예전에는 40, 50 사이였어요. 그 다음에 이때 살려고 하니까 살 때 뭘 보냐 이거죠.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꼭 지점에서 7. PR은 얼마인지 아세요? 65였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말하는 PER 40 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나중에 말했지만 초기 투자 수익률 2.5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40 곱하기 이걸 역수를 하잖아요. 40분의 1 역수하면 2.5%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매독수가 이때 그럼 누가 샀을 것 같아요? 이쯤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사요. 개인이 매수 들어가요. 이때 되면 좋겠는데, 이때도 뭘 바라고요? ROE 보고 PBR은 최소한 보자.
이성적으로. 그래야 실수가 적거든요. 근데 주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 PBR 펄이 무시하고 올리거든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죠. 아, 이게 비싼 가격이다. 아, 실적 꺾이면 바로 밀어버려야지. 주가 밀고 털거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기관이나 외인은 무대표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매수할 때 자기보다 지금 높은 사람한테 보고서를 써내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신규 매수 여기 사겠어요? 여기서 산 다음에 좋은 돈으로 이걸 올리는 작업을 할지언정 여기서 선매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은 이때 또 매수가 엄청 들어왔단 말이죠. 다행히 매도학자 최근 실적이 좋아요. 최근 실적이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상황은 실적 좋은 데도 싼 종목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매출 영업이익 최고는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든지 주가가 정체진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인데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때 비독수는 2018년 나루에 30 높죠. 근데 PBR이 7이었어요. 퍼가 65였어요. 최고 퍼가. 사시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때 개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항상 이 개인이 본인이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전 사기 몇 년 동안 주가가 얼마큼 올라갔는가, 기업가치 상승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지 않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고민하셔야죠. 아, 여기 갔으면 이거 먹고 이때 팔 때 던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오른 걸 모르잖아요. 여기서 막 꺾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옆 에페크를 먹는 게 아니에요. 20, 30% 어떨 때는 안 벌고 어떨 때는 좀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20, 30%도 버핏도 20%좀 넘어서 몇십 년 하니까 엄청난 돈 벌었잖아요. 잃지 않으면서. 물론 작게 평가액이 떨어진 잃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겠지만 평균적으로 20, 30% 벌어도 충분하단 말이죠. 여기 사서 여기서 먹겠다. 어리석죠. 올라간 폭이 엄청 클 텐데. 이때도 당연히 이걸 보셔야지 다. ROE, PBR, BR. 각 매도도 이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이걸 지금 왜 설명하냐면 이게 정말 비일비재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투자하고 물리잖아요. 몇 년 동안 5년, 10년 동안 물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려있는 순간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옥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LG생활건강. 최근에 지금 오늘이 2022년 5월 26일이거든요. 이 시점으로 말한다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쭉 올라간 다음에 이 LG생활건강 원래 PBR 밴드 항상 이 PBR 어느 정도 비싸게 거래되냐면 4에서 7 막 이랬어요. 항상 비싸게 거래했어요. 저도 예전부터 보고 있었죠.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잘 버는 기업 같은 거 ROE 20이 항상 넘었거든요. ROE 20이 항상 넘었어요. 근데 안 좋아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도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더안 좋아졌죠. 중국과 연관되니까. 근데 작년 이제 원래 이제 장기적으로 일성환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이걸 다시 이제 저희가 현미경으로 딱 본다면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게 누가 샀겠어요? 이것도 개인이 또 샀거든요. 개인이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왜 들어올까요? 개인은 다는 아니겠죠. 개인도 영리한 분이 꽤 많으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개인들은 회사 상을 판단 안 해요. PBR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는 개인 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LG생활건강도 작년에 ROE가 16이었어요. 16. 20이 아니에요 지금은.
올해는 더 실적이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PBR이 5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퍼가 최고 PBR, 최고 퍼 그때 37. ROE 16짜리를 PBR 5에 산 거예요. 정말 비싼 거죠. 예전에는 ROE 20이 넘었을 때 PBR 4.7이었거든요. 항상 비싸게 걸었던 종목이에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잘 버는 기업도 몇 년 동안 비싸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기대치가 딱 떨어지잖아요. 기대치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매출 하락, 매출 정체. 비싼 종목은 매출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정체되잖아요. 주가가 폭락해요. 보통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단기적이라 장기적으로 다 그래요. 주차트로 보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ROE 16짜리를 PBR 5 사신 거예요. 꼭지 사신 거예요. 당연히 개인은 여기 사기 매수 시장에 지금도 이제 매수하는데 이걸 고민 안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더 안 좋아졌어요. 실적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1토막, 2분 1토막 나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2분의 1토막 난 상태에서 생각해요. 보통 비싼 종목은. 그때도 비싸면 그때도 많이 비싸다 엄청 비싸다. 그럼 또 안 사는 거죠. 지금 말하는 종목은 되게 위대한 종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조차도 비싸게 매수한다면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는 꼭지점에서 실적이 안 좋아. 계속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2022년도 좋아요. 근데 왜 주가가 하락했어요? 반토막 났어요. 너무 비싸게 올린 거예요. 쟁생실 차리면 너무 비싼 거죠. 물론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들은 대형주 같은 개인이 거의 아니거든요. 기관 외인이니까. 이점에서 엄청 사고 기관 외인 사고 비쌀 때 파니까 비싼 가격을 개인이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인이나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외인이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입장을 읽을 수 있으면 좋죠. 물론 이분들이 판다고 팔고 사면 산다 이게 아니고 그게 이제 차트적인 하는 소리고 저희들이 이분들의 생각 머릿속에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결국 어떤 종목 올리고 어떤 종목 팔고 어떤 종목 밑점에서 많이 매수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많이 보면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걔네들 살 종목을 미리 저가 매수하고 이분들은 비싼 가격으로 계속 사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분들 생각을 안다면 밑점에 산 다음에 이분들 올릴 걸 안다면 밑점에 산 다음에 홀링하면 이분들 알아서 올릴 거 같잖아요. 이분들이 실적이 더 안 나오면 이분들 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얘네들 팔 만한 기업 상태로 안 좋아졌구나. 그럼 그때 매도 치면 되죠. 이 가격은 안 사는 거예요. 이 중간 가격이나 이 중간은 기관이나 외인 사는 거지 개인 사면 안 되죠.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사거든요. 항상 잃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 높은 작업이에요. 대신 밑점에 사서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나름 좀 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분기 좋아졌어요. 매출 폭발했어요. 어떤 정보? A 정보? B 정보 근데 5분기 실적이 좋아졌어요. 근데 주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떤 종목을 얘네들이 올리겠어요? 이분들이 실적 시세를 좌우하는 사람을 쳐요. 저시종 같은 경우는 개인도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올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건 개인이잖아요. 비교명이 아니니까. 그분도 당연히 한 분기 실적 좋은 것보다 5분기 실적이 연속으로 좋아하는 종목을 올리고 싶겠죠. 올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고 싶었죠. 매집하다 보면 매수 세력이 많으니까 매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LG생활건도 당연히 개인이 수익 좋은 거고요. 마지막 한 종목 더 말하면 앞으로 종목 되게 많이 볼 건데요. 모니터로 볼 거예요. 모니터로. 그 다음에 인소프트. 지금 되게 유명한 종목으로 많은 거잖아요. 인소프트. 원래 되게 유명한 종목이죠. 그것도 원래 10만원, 1만원대 시작했던 종목이니까. 인소프트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때 ROE 작년 ROE예요. 작년 ROE가 12. 이때 PBR 6.
퍼 37. 마음에 안 들죠. AS도 원래 잘 버는 기업이었거든요. 원래 20이 넘었었던 종목이긴 했는데 수익성이 떨어지면 항상 비싸게 그랬어 이것도. 근데 이것도 보면 작년 사시기 전에 만약에 어떤 분이 산다고 쳐요. 개인이 이렇게 들어왔는 매수가 이 몇 년 동안 주가가 얼마 올라가는 걸 확인한다면 함부로 못 사거든요. 기업가치 상승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ROE가 20, 설령 20이다 쳐요. 12, 20이다 쳐도 PBR 6에 산다는 건 좀 아니죠. 지금 PBR이 얼마냐면은 떨어졌잖아요. 지금 2.6이거든요. 다행히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근데 그렇지만 2.6 지금도 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때 사신 분들은 반토막이 더 났잖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사는 시점에 여기 사든 꼭지는 모르잖아요. 살 때 최소한 ROE 확인하시고 PBR 확인하시고 PER 확인하시고 실적이 조활해서 올라간 거야. 실적이 나쁜데도 올른다. 나쁜데도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사야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나마 실적이 좋을 때나 고민하는 거예요. 하지만 ROE, PBR 보자. 물론 이때 한해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발표하고 한다는 것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최근 5분기 실적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측이 좀 가능하거든요. 정확한 예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감이 온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아, ROE 11개 안 나오는데 PBR 6에 샀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유엔이든 기관이든. 그분들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다음부터 계속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사겠죠. 정상적인 분들은. 여기서 조금 사고 주가 올리고 그럼 여기 샀던 물량이 투자 수익률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그래서 던져도 여기 손실 나더라도 이 수익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개인은 문제는 이때 사기도 하고 이때 사기도 하고 이때 산다는 거죠. 이때 안 사고. 개인은 시세를 대부분 종목 못하니까 여기 사는데 집중해야 사야 돼요. 쌀 때 사는데. 중간은 기다리고 너무 비싸다고 판단할 때 좀 팔 수 있고 실제 꺾인다? 매출 꺾인다? 그럼 팔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워낙 탁월한 애들은 솔직히 물론 탁월한 애들조차 종목조차도 매출 폭락한다. 그럼 무조건 매도 쳐야 돼요. 근데 매출 폭락 안 하는데 영업이익만 폭락한다. 그래도 주가는 떨어져요. 매출 폭락하면 주가 떨어지는데 매출 폭락 안 하고 영업 떨어진다 해도 주가는 떨어지죠. 근데 너무 싼 사람은 매출이 정말 급락 안 하면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TV나 소수 종목은 매출 자체가 줄지 않아요. 정체도 안 해. 그런 종목은 당연히 소수이지만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요. 지금 4종목을 봤거든요. 우리나라 종목은 되게 많은데 지금 간단히 봤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장이 관심사잖아요. 최근에 지금 미국장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영향을 받으니까요. 저번에 한번 언급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금 3분의 1 났거든요. 넷플릭스가 근데 작년에 ROE가 36이었어요. ROE가 엄청 높죠. 미국 주식 ROE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 ROE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146. 자볼까요? 테슬라 작년 ROE가 21. 그 다음에 스냅이라는 종목이 좀 하실 수 있는 이게 적자. 그 다음에 구글 ROE가 작년에 32. 또 하나 볼까요? 아마존 작년 ROE가 28. 근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막 넷플릭스 사고 뭐 테슬라 엄청 사는 우리나라 투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최근 1, 2년, 3년 동안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보셨을까요? 이때 사신 분들 똑같잖아요. 권리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졌다 사는 거죠. 아,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는 거죠. 일단 이제 PBR 볼까요? PBR. 넷플릭스는 현재 PBR이 4거든요. 현재 넷플릭스가 3분의 1 토막 났는데 4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2 정도 난 거예요. PBR이. 애플은 현재 PBR이 33배예요. 장난 아니죠. PBR 33이 뭐죠? 자산 가치 대비 33배 비싼 거예요. 지금 떨어졌는데 현재 PBR이 현재 정말 비싼 거예요. 물론 PBR, PER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요. 왜 회사가 엄청나게 매출이 100억짜리가 갑자기 300억 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매출이. 제가 보자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대상을 하는 거예요. 올라간 종목은 여기서 매수할 때 이걸 고려하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때 쌌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1만 원이야. 물론 이제 1달러야. 아니 10달러, 한 100달러 할까 100달러인데 1000달러든지 500달러예요. 이때 몇 배 올랐어요. 근데 기업가치 이렇게 몇 년 동안 증가한 종목은 그래서 애플도 작년에 140 나오고 계속 아래 100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테슬라도 잘 벌어도 22. 그러면 적자. 구글은 32. 아마존 28. 얘 20 넘더라고요. 나머지 PBR 보면 테슬라는 20배. 그 다음에 스냅은 6배. 구글은 5배. 아마존은 8배. 이게 지금 현재거든요. 지금 떨어지는데 꽤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들은 이때는 쌌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때 떨어진다고 대부분 꼭지 찍어 떨어지잖아? 처음에 안 사죠. 10% 20% 떨어지면 엄청 산다는 거죠. 떨어진 상황인 이 PBR인데. 그래서 어떤 종목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종목 매수할 때 지금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개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그 프린트해서 보시고 있는 거죠. 결국 매수할 때 최근 몇 년간 주가 상황을 봐야 돼요. 주가 상황. 이 시점에 봐요. 오늘 산다고 쳐요. 주가가 여기 꼭지점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사. 그러면 이때 이 가격 최고점 이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이건 가짜 가격이에요. 가짜 가격. 왜 이 가격이 있냐면은 이때 산 사람들은 엄청 올린 다음에 어떤 핑계거리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든지 어떤 핑계거리 있잖아요. 그럼 떨어진 게 정당화되는 그런 핑계거리 찾으면요 밀어버려요. 밀어본다는 게 이제 매도 치는 거죠. 이때 산 물량을 던져요. 개인들은 이때 살 때 이때 가격을 안 보고 최근 1, 3년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 과거 안 보고 이 가격 대비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20% 30% 떨어지니까 좋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왜냐면은 1만원에서 막 15,000원 2만원 이렇게 올라가지고 떨어진 거하고 1만원에서 10만원 올라가지고 몇 프로 떨어진 게 달라요. 그래서 최고지 대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다 이고 산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 죄송합니다.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행위 몇 프로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 없어. 이런 행위는 애널리스트 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자기 돈을 운영하는 애널리스트. 왜 꼭 애널리스트? 자기 돈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어차피 손실받아 손절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수익이 낮고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매도 쳐버려요. 손실받아. 왜냐면 펀드 운용상 손절을 필연적이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그 NLC 하는 말을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유튜버들이. 만원에서 2만원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거하고 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진 거 달라요. 그래서 좀 떨어지면 정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게 같은 퍼센트라도 이거
이게 엄청 비쌀 수 있어요. 이때는 좀 쌀 수 있었지만 제가 이제 종목 많이 설명할 텐데. 그래서 저희는 이때 산다고 쳐요. 제 뜻이 아니죠. 왜냐면 이때 막 1년 전에 막 1만 원, 막 100달러 했어요. 1000달러 했어요? 아니 100달러 할까요? 100달러인데 지금 500달러로 됐어요. 실질은 그 더만큼 올라. 근데 여기 400억 달러 했다. 400달러, 300달러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1년 전 가격에 100달러인데 500달러 되려고 이런 1, 2년 전 가격에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나요? 물론 ROE 아까 지금 보니까 어떤 종목은 애플은 147이에요. 근데 애플은 지금 PBR이 33이에요. PBR이. 하루에 100 나온 종목은 계속 나올 수도 없겠지만 작년에 하루에 딱 나왔더라고요. 대부분 잘 나와도 외국 종목도 30만 원, 30, 하루에 30, 뭐 그런 시기는 잠깐이에요. 왜냐면은 그걸 유지할 수 없는 거가 하루에 30, 50 나오잖아요. 그럼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작년에 본 것만큼 순이익이 나온다고 해서 ROE 그렇게 안 나와요. 자산이 확 커져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을 벌잖아요. ROE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 PBR 33년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너무 길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살 때 최근 몇 년 동안 주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생각하시고요. 이 기업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때 또 이걸 보시면 이건 가짜 가격. 만들어 놓은 가격이에요. 왜냐면 이런 어떤 핑계거리 있으면 던지려고 최대한 올린 게 좋죠. 던지지만 얘네들은 여기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고, 걔는 이때 사면 다 마이너스 쓰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싶고요. 너무 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매수할 때 최근 몇 년 동안 주가 상황이 어떤가, 이전에 산 것보다 자기가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건 아닌 건가, 자산가치 증가, 이 회사의 자본 총계 증가분을 너무 상회한 주가 상황에서 시총 상황에서 사는 건 아니고 고민하시고, 그때 ROE, PBR, PER은 보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실적이 나빠서 떨어지든 좋아지든 떨어지든 똑같아요. 좋아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수적으로 저희는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